내가 지나본 마흔도 너무 많은 비교와 착각이 일어나면서 마흔을 온전히 잘 살아내지 못하는구나. 왜 패배감 있잖아. 패배감은 절대로 꿈꾸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하게 네. 된 게 2023년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해인 게 이번 정부의 특별한 혜택으로 나이가 좀 젊어져서 올해가 이제 40이거든요. 사실 40대 딱 마흔이에요, 올해가. 그렇죠. 82년생이니까 원래는 정확하게는 뭐 42살인 건데 지금 나이가 좀 어려졌기 때문에 사실 40대로 가면 우리 10대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너무 대단해 보여. 맞아요, 고등학교 맞아요. 때는 대학생. 그 다음에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는 약간 군인하면 뭔가 진짜 어른 같고 20살 때는 뭐 직장 가지고 30대, 40대 되면 이제 다 결혼하고 애 있고 뭔가 안정감 가질 것 같았는데 제가 지금 막상 40대 되니까 전혀 좀 그렇지 않고 제 주변들 보면 뭐 좋은 직장에 간 친구들도 뭐 아무리 대기업 외국에 갔어도 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여전히 걱정과 불안투성이더라고요. 비교하고. 네, 비교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하신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흔이 되면 우리 마흔을 되게 크게 봤어요, 사실. 10대 때, 20대 때 생각하면 그냥 마흔 그러면 집도 저절로 다 생기고 마흔 되면은 되게 생활도 안정되고 커리어도 완전히 안정세에 딱 접어들고 그래서 마흔이 되면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완성되는 나이로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흔히 옛날부터 부록이라는 부록이라고 나이에서 하잖아요. 주는 이젠 거의 다 했어. 이젠 거의 다 잃었고 흔들리지 마.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유혹에도 것을. 흔들리지 않는. 근데 안 그렇죠. 너무 근데, 흔들립니다. 막상 그런데 마흔에 딱 와보면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돈도 그렇고 이제 벌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이제 솔직히. 하이라이트로 가는 방향. 이제 그쪽 길로 들어선 거지. 사실 30살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애기잖아요. 애기. 그냥 뭐 할까 말까 이렇게 그냥 살피던 중. 그러니까 이제 40이 총체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마흔과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마흔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자괴감이 오고 여기서 큰 착각이 일어납니다. 나만 이렇구나.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만 뒤떨어진 것 같고. 그렇지. 인스타엔 잘 나가는 사람 투성이고. 요만한 렌즈로 하이라이트로 딱 0.5평 찍어서 빛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와이드하게 100평 다 찍으면 힘들고 이상합니다. 이렇게 다 전체를 조망했을 때 완벽하게 행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또. 마흔이 그렇게 모조리 다 안정되고 어른되고 다 이루지 못하는 나이인데 내가 지나본 마흔도 마흔에 너무 많은 비교와 착각이 일어나면서 마흔을 온전히 잘 살아내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내 마흔에 대해서 충분히 꿈을 꾸고 이 마흔에 희망을 갖고 있으면 채우는데요. 왜 패배감 있잖아요. 다 끝났어. 난 늦었어. 패배감은 절대로 꿈꾸지 않거든요. 근데 마흔에 패배감을 느끼고 마흔에 늦었어라는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흔에게 패배감 대신 늦었어 대신 시작이야. 내 인생 100살까지 이제 시작이야 라는 생각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흔이 되도록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패배감이 아닌 그냥 자신감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마음만 갖고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논리가 있습니다. 30살 때까지는 기억나시잖아요. 내가 뭘 하면 먹고 살지? 내 꿈은 뭐지? 네. 그러면서 이거저거 해보죠. 회사도 들어가 보고 프리랜서도 해보고 막 이거저거를 막 시도해 보는 거예요. 직장이 맞나? 아니면 나 혼자 1인 기업을 하는 게 맞나? 막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30살까지라야 겨우 5년? 그때 무슨 경험을 하겠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조금 경험하고 뭐 할까 정도? 30대 10년 동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구슬을 만든다고 그래요. 왜? 김 작가님도 구슬 많이 만들었잖아요. 구슬이요? 한창 구슬을 만들 때 날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예전에 인터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 인터뷰도 해보고 책도 한번 써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 우울한 20대를 보내면서 그래도 뚫고 나가려고 막 애써보고 한 이 구슬들이 뭐냐면 인생 경험,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난 거, 그 다음에 공부한 것들, 그리고 내가 왜 시도해본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인생의 모든 경험과 시도들을 구슬이라 불러요. 저도 30대 때 내가 피아노 학원 하다가 그 다음에 강의가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음대 나왔다고 되게 무시하고 나 잘 안 써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업계로 들어갈 수 있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30대 때 뭐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잘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왜냐하면 구슬이 따로 놀아. 이게 다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30대가 제일 많이 갖는 생각이 이겁니다. 39 되면 왜 또 지가 다 큰 거 같잖아. 이렇게 열심히 10년 했는데 뭐 이러는 것도 없고요. 이게 뭐가 나중에 뭐가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노력들이 뭐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이제 40대로 오잖아요. 40대가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구슬들을 하나씩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기 시작하는데 그럼 깼으면 금방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 네. 아니지. 깼는데 대출 70% 얻은 집이야. 정상이죠. 30대 때는 대출 70% 얻어서 집사를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깼는데 대출이 상당히 껴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반만 이룬 거죠. 내가 1인 기업을 해. 시작했는데 매출은 별로 안 나지만 내가 이게 참 좋아. 그리고 한 달에 그래도 몇백씩은 벌어서 가능성은 있어 보여. 자, 30대의 경험만 갖고 깼는데 크게 돈은 안 돼. 근데 내가 돈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그래. 깼는데 투자도 처음 해보니까 좀 잘 안 돼. 그래서 40대는 30대는 구술을 준비하고 40대는 깼는데 반만 이뤄도 되는 시기예요. 집도 반밖에 못 사십니다. 내가 원하는 완벽한 집은 40대 못 사요. 그러니까 대출 얻어서 반만 사면 돼. 돈도 반만 벌어도 돼요. 진짜 돈 언제 버는지 아세요? 언제 보나요? 50대예요. 진짜 돈은 50대에 버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파이어족 외치잖아요. 네, 네. 파이어족을 좀 외친다는 자체가 좀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나는 좀 더 빨리 내 삶을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인 것 같거든요. 아니, 돈을 벌 땐 삶을 못 즐기십니까? 돈을 버는 건 노동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30대 때는 나를 노동자 취급하고 40대 때는 나를 그러면 무슨 취급할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자? 근데 꿈을 이루는데 노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루 종일 밥 먹고 누워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만약에 꿈이 있어요. 탁월함을 갖추기 위해선 반드시 육체노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생을 분리하는 게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30대에 돈 다 벌어놓고 그러면 그때 막 돈을 번다는 건 고통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아껴 쓰고 죽어라고 아껴 쓰고 나의 모든 욕망을 다 커팅해야 돼. 사람도 만나지 마, 이 돈도 쓰지 마, 여행도 가지 마. 지금은 그냥 돈만 모아. 사실 이게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돈을 모은다는 게 감옥에서 돈 모으는 거거든요. 그 30대 때는 성장하면 안 돼요? 왜 돈만 벌어야 돼요? 그러면은 30대 때 성장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40대에 성장하는 법을 알아요? 사람은 어제 이어서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때는 돈 벌고 파이어족이고 이때는 즐기고 이때는 뭐 하고 인생이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해도 다른 에너지들이 그렇게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다 레이어를 까세요.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여행도 가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렇게 이 레이어들이 5개, 6개 레이어들이 쭉 가다가 보면 어떤 게 가다가 멈춰. 돈이 내가 작정한다고 다 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돈 벌려고 죽어라고 끌어다가 부동산 투자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죽어라고 주식 투자했는데 다 70% 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만 갖고 노동을 했으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인생의 레이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레이어로 옮겨갈 데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레이어, 여행도 가고 즐기는 레이어, 내가 여자친구들 사귄 레이어 뭐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가 고통스러우면 그 레이어 가서 잠시 쉬는 거예요. 인생에도 약간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다시 또 옮겨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인생에는 모든 내 인생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으면서 그걸 힘있게 쭉 70, 80까지 끌고 가는 거지. 지금은 돈 벌고 이땐 여행 가고 놀고 이땐 그냥 누워. 이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게 맘먹어도 되지도 않으셨잖아요.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40대에 말아요. 뭔가 대단한 거 안 이뤘어도 괜찮다면서 책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잘못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 요즘은 한 가지 들고 싶은 게 하지만 40대가 되면 어느 정도는 저는 이뤘어야 되는 게 우리 어릴 적에 생각했을 때 40대 뭔가 이 정도는 가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 것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면 우리가 사실 10대 때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가 20대 결정짓죠. 대학이라는 것들을 20대 때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가 전 직장을 결정짓는다 생각하거든요. 30대가 40대를 결정짓는데 이 3, 40대 때는 이제 사실 이후의 삶을 굉장히 많이 관여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예를 들면 50대 넘어서 60대 넘어서 인생이 갑자기 확 변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엄청 줄어든다는 느낌이 제가 좀 받아서. 그러니까 40대 반이나 이뤘잖아요. 반이 얼마나 많은 건지 해서 기소를 닦았잖아요. 원래 40대가 가장 인생이 복잡할 때예요. 30대에 내가 선택해놓은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몰려 있어요.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이게 우리가 30대 때 일단 시도는 한 거잖아. 결혼했어. 이제 집도 사야 돼. 안정되게. 이제 아이도 키워야 돼. 이제 이런 게 되잖아요. 40 초반이라고 해봤자 애가 몇 살이에요? 다 초등학생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깔아놓은 내 인생에서 쭉 가야 될 것 중에 40대는 반만 풀어도 훌륭한 거예요. 애 낳아서 초등학생 되면 반 키운 거지.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남자 혼자 벌어 혹은 맞벌이를 했어. 그때 이제 간신히 대출 껴서 집 하나 우리가 마련하고 어떻게 집을 마련하는지 이제 좀 알았어.
그리고 이제 돈 벌어서 대출금도 갚고 원리금 상환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도 좀 가고 이러면서 내가 독립 생산체가 돼서 부모를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대충 감 잡고 판 까는 게 40대잖아요. 대부분 30대 초반이 아니고 30대 초반은 혼자 있으니까 그걸 40대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반 정도 잃었으면 자 이제 어떻게 할지 아는 거야. 어떻게 할지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50 하나가 딱 되기 전에 50대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40대의 실력으로 진짜 돈은 다 50대에 법니다. 40대에 다 벌어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29대거든요. 연수원을 강의를 다니면서 진짜 온 데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땐 내비도 없던 시대잖아요. 내비가 어딨어요. 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지도 들고 한 손으로 많이 운전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미경이라는 사람을 TV에서 보고 제가 일반인에게 인지도를 쌓기 시작한 건 제가 48일 때예요. 여러분은 제가 48 될 때까지 나는 무명 강사였고 날 모르셨습니다. 잘 모르셨어요. 그때 이제 TVN 뭐 김미경 쇼 뭐 이런 거 했을 때가 그 나이거든요. 그 전에 저는 아주 뭐 시간당 2만 원, 3만 원부터 강의 생활을 시작했죠. 그렇게 쭉 내 거를 10몇 년을 해왔고 사실은 그 무명의 기간 동안 많은 구슬을 만들었고 그때 실력을 쌓은 후 그래서 40대 때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이 길로 쭉 간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사람이 돈의 운이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는 이상 그 직업 시작하고 나서 5년 만에 돈 못 법니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유튜버 해갖고 5년 만에 바로 돈 벌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유튜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전부터 쌓아온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년간, 10년간 쌓아온 것 때문에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거의 돈에 대한 기초 실력을 쌓는데 15년이 걸리거든요. 그 기초 실력이 다 쌓아지는 게 보통은 40대. 그리고 나서 이제 50대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뭐 인적 자산들, 물적 자산들 다 저는 50대에 완성한 거예요. 대부분 주위에서 보면 45에 별거 없어요. 10년, 15년밖에 안 돼서. 근데 그때 실력 쌓고 50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40대는 반만 푸십시오. 다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막 체하지 말고 비교하다가 힘들어하지 말고 50대에 나머지 풀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29살 때 강의라는 직업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뭘 했냐면 한 번은 무식하고 독하게 축척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도 닦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엄청 7, 8년간 했거든요. 저는 뭐든지 일이 안 풀리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요즘에도 새벽에 아침에 뭐 미라클 뭐 하시는 거 했었죠. 같은데. 작년 1년 내내 했었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래서 뭐냐면 40대 초반에 들어서서 나의 최고의 성실함에 기대서 살았어요. 교육 쪽에, 사회학 쪽에 얼마나 잘 나가는 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음대잖아요. 교육 담당자들이 나 되게 무시했거든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나는 내 성실함에 기대서 살아야 된다. 결국 사람이 내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7년은 있어야 돼요. 그걸 40대 후반으로 배치할래, 그걸 30대에 배치할래에 따라서 내 꿈의 기반을 닦는 거는 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내 공간과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자라는 내용이 책에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새벽 4시 30분과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자기 공간과 되게 닮아갑니다. 만약에 나한테 집에 딱 들어가서 책 한 권이 있고 책상이 있고 내가 앉을 곳이 있으면 그 앉은 곳에 닮아있는 행동을 해요. 만약에 TV 앞에 계속 누워있잖아요. 딱 그 행동을 해요. 근데 내가 책상 앞에 앉으면 이렇게 앉잖아요. 책이 있고. 책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사람은 내가 여기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시선을 나한테 다시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 그럼 본인이 날 보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 날 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책을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러면 책을 읽고 있는 나를 보잖아요. 그 스스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가 안 해야 될 짓을 해. 다른 사람이 날 보기 전에 내가 나를 봐요.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보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먼저 보고 먼저 실망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행동과 자기 감정이 일치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보고 있잖아. 내가 되게 실망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 막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막 라면을 이때만큼 먹고 있어. 그러면 그 남이 안 보잖아요. 자기 혼자 골방에서 먹는 건데. 자기는 알죠.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매번 내가 나한테 실망하느냐?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매번 내가 나한테 자랑스러우냐? 그래서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딜 가느냐? 누굴 만나느냐? 내가 집에 들어와서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 제가 새벽 4시 반에 내 책상을 만나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서재거든요.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와보면 온 병원이 다 서재입니다. 이렇게 뺑 돌려서 책입니다. 뺑 돌려. 아, 내가 쟤 때문에 인생에 운이 좋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서재로 어슬렁거리다 보면 네. 생전 눈에 안 들어오던 책이 어느 날 제목이 하나 딱 들어와요. 볼 때 있죠. 볼 때 그러면 있죠. 이제 그걸 하나 딱 꺼내. 갖고 읽어. 근데 거기서 인생 방향 잡히고 고민하던 게 풀리고. 책이 1000권이 있다는 건 1000명의 스승을 내가 집안에 모신 거죠.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어떻게 내 인생이 좋아져요? 나 하나 갖고 어떻게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요? 재료가 너무 없는데. 벤치마킹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집안에 뭐 어쨌든 뭐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운이 좋아지는 형태를 배치하려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고 공간과 닮아가라. 그래서 추천하는 건 책상입니다. 책상. 대부분 다 밥상은 사는데 책상은 안 사. 책상을 사서 거기에 내가 늘 즐겁게 가서 앉을 수 있고 오면 나를 반길 수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하나, 작더라도 책상이 저는 있었으면 내 좋겠어요. 꿈과 관련된 것들이 있네. 네. 뭐 책이든 뭐든. 공방이든 어쨌든 내가 성장하는 공간.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게 꼭 추천드리는 거는 남자들이 집안에 자기 공간이 없어.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집에 돌아오거나 갈 곳이 없어. 갈 거죠. 어딜 가도 어색해. 식탁에 앉아도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방에 있으면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은퇴하고 집에 오면 가족들이 어색해한다 했어. 부엌에 있으면 왜 여기 있어요 나가지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남자들에게 되게 부탁한 게 뭐냐면 네. 내 마음이 출근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라. 내 마음이 네.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가 이제 되면 나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못 찾아요. 그럴 때는 공간이 있으면 사랑하는 방법이 심플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네. 취미를 갖고 있어. 그러면 작은 작업실 같은 거 있잖아요. 있으면 좋죠. 그런 걸 남자들 4명이서 돈을 모아서 한 작업실 말고 혼자도 쓸쓸하잖아.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공통의 취미를 갖고 작업도 하고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출근할 곳이 있으면 그는 되게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딱 그 공간에 가면 내가 뭔가 해야 돼. 저 여기서도 좀 되게 와닿았던 게 보통 우리가 사실 친구들 만나서 네.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되게 재밌고 뭐 거기서 지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다 보면 사실 과거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추억 따먹기용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발전하거나 지식이 함양되는 거는 거의 너무 없고 새로운 세상의 정보는 없고 그냥 우리가 함께 알고 있던 옛날 이야기들을 재밌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내가 뭔가 진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관계도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책을 보면 사실 이 안에 책에는 어쨌든 이 작가 하나의 인생과 세계관이 담겨 있으니까 내가 몰랐던 게 요만큼이라도 최소 뭐라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보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인간관계가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요? 인덱스 왜 이렇게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책에 인덱스 붙이는 것처럼 무슨 편 무슨 인간관계가 하나의 책이라면 개인 편이 있고 옛날 친구 편이 있고 그렇죠. 현재 멘토 편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챕터가 다 필요해요. 그렇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해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걸 배분을 잘해서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진짜 필요한 걸 공부하고 토론하고 요즘에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AI와 웹3에 대한 미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그뭐 블록체인 관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맨날 일주일에 너무 즐겁거든요. 나는 그런 게. 이번에도 제가 AI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떨잖아요. 나는 사람이 떠는 게 싫습니다. 왜 떨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건 다 숙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싫어서. 그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AI 때문에 챗 GPT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죠. 내 직장이 없어질까 봐. 아니, 그 왜 두려워하지? 그래서 보니까 AI는 절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AI 걔는 의도가 없거든요. 걔는 그냥 다 알고 있는 애일 뿐이에요. 다 외우고 있는 애일 뿐이야. 왜 그것도 우리가 외우게 한 것만. AI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네. 이건 사람끼리의 게임이지. AI와 사람의 게임이 아니구나. 그럼 여기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 막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세상의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가겠구나. 이것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겠네. 막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나는 그런 걸 보면. 그럼 또 관련된 책들을 막 그러면 뇌가 흥분해갖고 잠이 안 와. 새벽까지.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상상한 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좋은 관계인데요. 한편 제가 오늘도 만나거든요. 내 친구를. 대학 때 친구예요. 근데 사업하는 친구지만 아무 얘기하지 말고
음악 듣고 모닥불 보고 그냥 음악 얘기도 하고 그냥 그러자. 그런 시간 필요하죠. 너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리고 또 제 오랜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어요. 나는 술을 못 마시지만 애들이 술 잘 마셔. 와인을 쫙 깔아놓고 안주 깔아놓고 새벽 3시까지 온 얘기 뭐 시시콜콜한 뭐 애들 얘기 뭐 남편 얘기 다 해. 친구들 만나면 다 친구들 시시콜콜하는 얘기도 하고 뭐. 네, 저는 어떤 내 심장에 내 뇌에 내 마음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냥 다 두루두루 하세요. 두루두루. 이게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합니다. 네. 하나 갖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아까 그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파이어족 하나 갖고 살면 큰일 납니다. 되게 불행해지세요. 다 가지셔야 돼요. 돈만 갖고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자, 지금 돈만 갖고는 잘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돈이 어쨌든 중요한이긴 하니까요. 네. 50대 이후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준비할 경제 습관은 좀 뭐가 있다고 보세요? 경제 멘토나 경제 스승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배움을 청하시던데. 50 이후에 가장 잘 살아갈 경제 습관은 나를 고금리 상품으로 유지하는 거죠. 아, 고금리. 내가 고금리 상품. 내가 움직이면 그래도 200만 원 나와. 내가 움직이면 500만 원 나와. 세상에 이거는요. 고금리이면서 고자존감까지 장착하는 겁니다. 원래 돈에 자존감 들어있는 돈 있고 자존감 안 들어있는 돈 있는 거 알아요? 무슨 뜻인가요? 돈만 있으면 자존감이 없죠. 이거 내가 뭐 주식해서 이거 요만큼 벌었어. 근데 거기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벌었어. 근데 이 돈을 계속 벌 수 있으면 자존감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 그리고 다시 어떻게 버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돈이 갖고 있는데 요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벌 수 없으니까 이 돈을 갖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 돈을 상승시킬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30, 40대 한번 반짝 부자인 건 쉽거든요. 근데 100살까지 부자로 사는 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30, 40대에 내가 이 벌었던 돈을 계속 벌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계속 벌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40대에 강의를 했어. 돈 좀 벌었어. 근데 50대에 코로나 왔어. 오프라인 다 멈췄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전에 벌어놓은 돈 갖다 써야 되죠. 그럼 그 전에 번 돈이에요? 안 번 돈이에요? 안 번 돈인 거죠. 이전에 번 돈이 계속 번 돈답게 유지하려면 내가 그 다음에도 벌어야 번 돈이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내내 일정한 돈을 늘 소비하시니까. 내가 내 몸 소비하라고 돈 버는 거죠. 나한테 돈 쓰라고 내가 돈 버는 거지. 이 돈 갖다가 그냥 이렇게 땡겨놓고 볼 때마다 희죽 이러려고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버는 쓰기 거죠. 위해서 버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돈을 쓰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만큼 내가 돈을 벌어대야 내가 자신감을 갖고 불안하지 않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진짜 가장 좋은 경제 습관은 뭐냐면 이제 다 끝났고 나는 돈을 안 벌고 옛날 돈만 갖고 이자만 받고 살 거야 라는 경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자도 받는 게 있다면 이 세상 최고의 이자는 내 몸에서 나오는 이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 70이야. 예를 들어 70에 강의를 했어. 오라고 한 건 그들이 나를 인정한 거죠. 돈보다 더 멋진 자존감 빵. 완전 인정받았어.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그 사람의 가치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랬더니 돈을 줬어. 근데 옛날만큼 막 70대니까 강사료가 많지는 않지만 나의 70을 즐기고 먹고 남한테 베풀기에 너무 충분한 돈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몸이 순환되죠. 사회와 함께. 내 몸이 순환되어지고 사회와 함께 순환되는 가운데 여기에 돈이 벌려. 인정도 같이 벌려.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니까 고민하는 게 50대 이후의 경제 습관입니다. 아니, 말씀드리는 생각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를 들면 자산이 100억이 있는데 현금 흐름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어떤 사람 자산이 뭐 많지는 않은데 현금 흐름이 월에 3천 벌다가 4천 벌다가 8천 벌다가 1억 벌면 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원래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캐시플로우가 되는 게 나잖아요. 근데 이제 100억이 이제 현금 흐름이 없는 100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부동산이야. 유동성이 없는 그 자산이 있어. 나는 엄청 유동성 있는 자산이야. 내가 현금을 벌어대는 자산이야. 이게 동시에 같이 가야지. 얘는 나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같이 신축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왜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얘는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도 나 자산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그 자산 가격을 70대, 80대도 가치를 계속 올려가면서 순환되게 하는 게 맞지. 왜 40대 딱 벌어서 그냥 여기다가 딱 확 이자 받게 해놓고 이자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걸 누가 보장해요? 뚝 떨어지면 어쩔 건데.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자는 야 쉬어. 이게 맞냐고요. 얘가 제일 믿을 만한 애 아니에요? 세상
심 작가님도 자기가 본인이 제일 믿을 만하죠. 그나마 제일 믿을 수 있는 존재. 어떤 사람들은 뭐 건물이 믿을 만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또 요즘처럼 막 아시죠? 막 금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다 힘들죠.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의 주체가 나거든요. 나라는 상품. 그러니까 내 습관이 좋아야 돼요. 내 경제 습관이 좋아야 돼요, 내가. 그래야 얘가 계속 작동을 하죠. 결국 우리는 자기 믿고 사는 겁니다, 평생. 그때 대표님 말씀이 내가 중요하지만 투자를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 투트로 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신 같이 거예요. 가야면 좋죠, 정말.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도 아프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 위험 요소가 다 있어요. 건물도 위험하고 얘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고 나도 위험해. 그렇다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인생 포트폴리오예요. 이렇게 잘 나눠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3, 40대가 사실은 그런 걸 하기에 되게 좋은 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젊고 건강하고 열심히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40대에 100년치를 벌어놓을 수는 없다. 욕심 부리지 말고 반반 나눠서 천천히 가도 된다. 그리고 60대나 70대의 여러분은 되게 멋지고 가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기쁨도 맛보고 그걸 왜 지금부터 다 놔버려요? 제가 이제 내년에 60이잖아요. 근데 저는 40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의도 솔직히 더 잘하고요. 책도 그때 책보다 지금이 더 낫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하나의 내가 나를 데리고 살면서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